저는 결혼 9년 차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딸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맞벌이를 계속하고 있고 열심히 돈을 모으며 알뜰하게 살았더니 얼마 전에는 지긋지긋한 남의 집 전세살이에서 벗어나 우리 집도 사게 되면서 세 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3년 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성격이 정말 불같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말리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다른 형제들과도 거의 인연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내시고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는 남편의 친가 쪽 친척들과도 크게 한번 싸우고 안 보고 지내세요. 원래 예전부터 성격이 괴팍하고 이상하시긴 했지만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솔직히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다 싶은 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정말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한 번도 맞받아서 화를 낸 적 없으시고 오히려 저희들과 어머님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엔 다른 친척들과도 크게 싸운 적 없이 잘 지냈었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뒤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지금까지도 남편의 이모님과 고모님은 저희한테만 종종 연락하며 안부 묻고 지내고 혼자 있는 시어머니와는 전화도 하기 싫다 합니다. 저희 시댁 집안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친척분들에게 듣기로는 예전부터 시모의 아들 사랑이 유달리 각별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유독 아들만 예뻐하다 못해 집착을 하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나마 남편이 저랑 결혼하면서 시어머니 집을 벗어나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었으니 덜한 거지. 남편이 시댁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 때는 집착이 너무 심하다 못해 남편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낄 정도였다네요. 남편이 정말 착하고 저한테 좋은 사람이긴 한데 어머님의 집착과 과한 애정 때문인지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본인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못하고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이런 답답한 모습이 짜증날 때도 있었는데 결국 보다 보면 이 사람도 자기 엄마에게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불쌍하게 느껴져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님에게 잔소리 바가지 엄청 긁히셨고 그래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평생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집에서 전혀 길을 못 펴고 사셨어요. 다들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아버님께서 별로 많지 않은 연세에 세상을 빨리 뜨게 된 것도 어머님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다 받아주고 참아주느라 속병이 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집안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후로 시댁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제게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죠. 시모는 사소한 작은 일에도 끝까지 말꼬리를 잡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인데다 하나부터 10까지 보니 마음에 들도록 일이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그건 다른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도 전부 마음에 안 들어하고 화부터 내셨어요. 그렇다 보니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시어머니와의 약속은 대부분 피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세상에 이런 시모가 진짜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지만 그걸 다 이야기했다가는 오늘 주제와는 좀 벗어날 것 같아서 대충 저희 시댁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시모는 성격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데 남편은 어머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모난 꼴 없고 착한 편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조금 귀찮을 정도로 잔소리를 하시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셔. 같은 태평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가끔은 제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합니다. 예전부터 시모가 남편 대신 많은 것을 해주었고 어렵고 복잡한 일의 대부분은 자기 엄마가 해주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직까지도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에 힘들어합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의 월급 관리를 어머님이 전부 맡아서 하고 계셨고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길래 정말 놀랐던 기억도 있네요.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 스스로 돈 관리조차 못하고 용돈을 받아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아이 같은 구석이 있구나. 당시엔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결혼하고 저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보다는 제 말을 우선적으로 듣지만 가끔 시모와 제 의견이 반대로 대립할 때면 남편은 중간에서 갈팡질팡 휘둘리면서 이도저도 선택을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믿어주는 편이었고 크게 간섭을 하신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하고 하기 싫은 건 남이 뭐라고 하던 안 하는 성격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학생 때 저 혼자 결정해서 외국에 한 학기 교환학생까지 다녀올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잔소리 많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시어머니와 우유부단하고 자기 소신 없는 남편, 거기에 기세고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까지 셋이 모이게 되는 날에는 집안 분위기가 항상 좋지 않았죠. 그나마 저희가 결혼하기 1년 전에 남편이 시댁과 떨어진 타 지역으로 발령받았고 저도 마침 회사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되면서 결혼하고 신혼집을 시댁과 멀리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같은 동네 붙어서 살았으면 진작 못 참고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이혼했을 것 같아요. 결혼 후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고 사소한 잔소리는 물론이고 광적인 집착이라 볼 수도 있는 어머님의 살림 간섭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어린 아이까지 키우며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오늘은 우리 아들 뭐 먹였는지 묻고 내일은 뭘 해서 먹이라고 간섭하실 때면 스트레스를 정말 심하게 받았습니다. 처음 신혼 때는 남편의 아침 밥상과 저녁 밥상을 제가 어떻게 차렸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서 밥상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시길래 결혼하면 원래 처음엔 이렇게 해야 하나 보다 싶어 진짜 몇 번 찍어서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밥상을 찍어서 시모에게 보내면 일일이 반찬 하나하나 검사하시고 이건 너무 매워 보인다며 자기 아들 속 버리니까 심심하게 간장으로 다시 만들라고 잔소리하시고 자기 아들이 고기 반찬을 좋아하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어주고 다시 사진 찍어서 검사 받으라는 식이었어요. 그나마 원래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고 예전부터 집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결혼하고 남편에게 매일 손수 만든 음식 먹이고 싶었는데 시모가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본인 말만 맞다고 하시니까 나중엔 남편 밥 해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더라고요. 한 보름 정도 사진 찍어 보내다가 내가 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뒤로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던 말던 사진 안 보냈어요. 어머님은 발을 동동 구르며 왜 안 보내냐고 빨리 찍어 보내라고 닥달하셨지만 제가 알아서 잘해서 먹일게요. 어머님 식사나 잘 챙겨 드세요. 이젠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 제 남편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먹이지 않겠어요? 하고 말았죠. 까짓것 시모랑 얼굴 마주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뭐라 해봤자 어쩌시겠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지나서 저녁 밥상 차려놓고 손 씻고 왔더니 남편이 몰래 식탁 사진을 찍고 있다가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핸드폰 예리 줘봐.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해보니 저 대신 아침 저녁으로 밥상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에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제가 만든 반찬을 체크하고 어머님이 남편에게 내일은 네 마누라한테 고기 반찬 해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일일이 남편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평소에 별로 식탐도 없는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다는 것이 많아지길래 내가 음식 솜씨가 늘어서 그런가 싶었었는데 뒤로는 이런 사정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죠.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한 번만 더 내가 해준 음식들 당신 엄마한테 사진 찍어 보내면 앞으로는 알아서 밥을 챙겨 먹던지 평생 마누라 밥 대신에 어머님이 해주는 밥 먹고 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세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고 그날 이후로 밥상 사진 찍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강제로 뺏어간 나쁜 여자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기 아들 데려다가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 다 뺏어서 펑펑 써버리는 악마 같은 며느리로 보였겠죠. 시모는 최근까지도 저희가 시댁 찾아가면 우리 앞에서 친척들 욕을 하루 종일 하십니다.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 듣다 보면 짜증나는데 남 욕하는 걸 똑같은 레파토리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말씀하시는 걸 가만 듣고 있으면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하다못해 핑계댈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무조건 잘못하신 거라 합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생전에 너무 물러터졌고 만만하게 보인 바람에 지금도 우리 가족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시모를 보면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에요. 게다가 아무리 본인 아들을 최고로 생각한다고 해도 결혼해서 손주가 태어나면 보통 자식 사랑이 손주 사랑으로 이어지는 법인데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손녀딸에게는 정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다. 오직 아들만이 1순위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며느리나 손주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저랑 딸아이 심부름 좀 하라며 밖으로 내보내고 남편 혼자 먹이려고 하세요. 밥상에서도 좋은 반찬 있으면 저는 손대지도 못하게 슬쩍 남편 앞으로 밀어놓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추해 보이고 꼴보기 싫습니다. 하는 짓 하나하나 짜증나고 늙은 시어머니가 대체 아들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아직도 저러고 있는지 생각하면 소름 끼쳐서 시댁 가는 것도 점점 싫어져요.
요즘은 시모 나이가 7순에 가까워지면서 집착도 어린애처럼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남편은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 같은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많던 화가 훨씬 늘어났고 가끔은 벽이랑 대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이 하는 이야기 듣지 않고 본인 할 말만 계속 하십니다. 어머님의 잔소리야 원래 항상 듣던 거니 그렇다 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진짜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제게 화를 내고 삐져버리는 시모를 볼 때면 나는 진짜 늙어도 곱게 늙어야겠다는 생각만 자꾸 들어요. 평생을 본인 성질대로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으니 당연히 지금 어머님 주변에는 남아서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친척들도 전부 어머님이라면 학을 떼고 손사래를 쳐요. 혼자 사는 어머님을 불쌍해하는 건 아마도 이 지구상에 저희 남편 하나뿐일 겁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작년 말부터 갑자기 저희와 함께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를 은근슬쩍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학교 갔다 온 우리 딸을 집에서 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기랑 같이 살면 할머니가 집에서 아이밥도 챙겨주고 좋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우리 딸이 어릴 적 기저귀 갈던 시절부터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 애 봐주고 밥 챙겨주는 것까지 우리 친정엄마가 다 도와주셨어요. 아이 어릴 때 힘든 일은 다 지나가고 이제야 말귀 좀 알아듣고 편해질만 하니까 갑자기 손녀딸 핑계대면서 은근슬쩍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정말 뻔뻔함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야 당연히 시어머니랑 사이도 정말 안 좋고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모시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놨습니다. 당신 허튼 생각하지 마. 만약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는 이야기 나한테 하기만 해봐. 당신이 우리 집에서 쫓겨날 거고 어머님이랑 단둘이 살 줄 알아. 나랑 우리 딸 얼굴은 다시 못 보는 거야. 이 정도로 세게 이야기해놨더니 저한테 엄마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서 혼자 늙어가는 자기 엄마 걱정이라며 우울함에 빠져 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80 넘고 90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들 건강하게 사시고 당장 우리 사는 아파트 단지 산책로만 돌아다녀도 정정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편은 대체 뭐가 걱정인가 싶어 답답했어요. 시모한테 생활비가 없어서 밖에 폐지 주우러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시아버지가 일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도 사고 월세 나오는 상가도 있기 때문에 평생을 놀고 먹고 사시는구만. 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걱정이냐고 제가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우리 친정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사를 오래 하셨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은퇴하셔서 먹고 쓸 돈은 이미 다 벌어놓으셨지만 그래도 이제는 일을 안 하면 금방 늙을 것 같다면서 아직도 하고 계세요. 친정부모님이 버는 돈이 제가 남편과 맞벌이해서 버는 돈보다 많은데 아직도 아침부터 가게 문 열어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십니다. 당신네 엄마는 평생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시다가 이젠 식구도 없으니 혼자 놀면서 팔자 좋게 사는데 대체 왜 내가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나 좀 알려달라 했죠. 남편에게 입이 있더라도 그동안 봐온 게 있을 테니 당연히 아무런 말도 제게 못했습니다. 시댁에 가진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인색하기는 자린고비 저리가라 수준이시고 그렇게 아끼는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돈을 제가 홀라당 써버릴까봐 꼭 움켜쥐고 못 노는 분입니다. 제가 딴 사람도 아니고 내 시어머니의 돈을 전부 뺏어서 요양원에 내버릴 것도 아닌데 아직도 푼돈에 발발 떨고 제가 보고 뺏어갈까봐 뒤에서 몰래 남편 불러다가 용돈 주는 모습 보면 없던 정마저 뚝 떨어질 정도로 얄미워 죽겠어요. 저는 나중에 시모 돌아가셨다 해도 남아있는 재산에 욕심도 없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늙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모시고 살 생각은 해본 적 없고 어머님 갖고 계신 돈으로 좋은 실버타운 같은 곳에 모셔놓고 거기서 사시면 딱 좋겠다 생각했었죠. 제가 생각했던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기분이 나쁜지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얼굴 표정부터 우울해지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을 통해서 은근슬쩍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 하시더니 그게 씨알도 안 먹히니까 나중엔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거 다 너희들 건데 나는 욕심 하나도 없다. 늙은이가 자식 얼굴 보면서 살고 싶은 소원 그거 하나밖엔 없어. 다 큰 아들이 보고 싶으면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보시던지 아니면 요즘 핸드폰 영상통화도 공짜인데 왜 자꾸 같이 살자고 하시는지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나는 당신 엄마 재산에 10원짜리 한 장도 관심 없으니까 절대 같이 살 생각조차 하지 말아달라고 다신 내가 이런 일로 전화 받는 일 없게 하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한테는 뭐라 말도 못한 채 자기 엄마가 합가하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쩔쩔매더라고요. 저는 그런 우유부단한 남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매정하게 모른 척하고 아무 말 없이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시어머님 생신이라 모처럼 시댁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고 살던 남편의 이모님까지 참석해서 모처럼 식구가 많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죠.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자꾸 남편에게 직장 그만두고 내려와서 자기랑 같이 살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셨고 저는 한마디도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제 눈치 보랴 시어머니가 하는 헛소리에 일일이 대답해주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진땀만 뻘뻘 흘렸죠. 나 죽으면 내 재산 전부 너한테 다 줄 건데 너가 나 모시고 살아야지 누가 날 모시겠니?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입도 뻥긋 안 했지만 얼굴이 다 빨개질 정도로 민망했고 괜히 옆에 있던 이모님한테 창피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미 그 전에 몇 번이나 제가 남편에게 유산이고 나발이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고 하는 순간 우리 결혼도 여기서 끝이라고 몇 번이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남편에게 같이 살자고 이야기해도 남편이 끝까지 마음에 드는 대답을 안 하고 버티고 있었더니 시모는 갑자기 저희 딸을 붙들고 물어보셨어요. 우리 하윤이 할머니랑 같이 살까? 할미랑 같이 살면 맨날 하윤이 용돈도 주고 과자도 사주고 놀이터 가서 놀아줄 텐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저희 딸도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에 분위기 파악 다 할 줄 알고 눈치가 저보다도 빠른 아이입니다. 지금까지 제 딸한테 할머니랍시고 따스하게 한번 안아준 적도 없고 용돈이나 장난감 한번 사줘본 적 없는 할머니를 딸이 뭐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딸이 심오하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시큰둥하게 있다가 계속 할머니랑 같이 살자 하니까 나 할머니랑 살기 싫어요. 하고 간신히 한마디 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터지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고 시모는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갑자기 그 분노를 저한테 돌리시더라고요. 너가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 거지? 네가 나랑 살기 싫으니까 괜히 내 아들까지 같이 못 살게 막고 있잖아. 전부 너가 문제야. 너가 손녀딸한테 얼마나 내 욕을 했으면 애가 저러겠어?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봉변을 당하니까 너무 어이없었어요. 진짜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어서 참지 않고 한마디 받아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 난리통에 한마디도 없이 식사만 하고 있던 이모님이 식탁을 쾅소리나게 내리치면서 아니, 언니는 대체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 거야? 왜 다들 언니를 껄끄러워하고 같이 있기 싫은 줄 알아? 언니가 사람을 피말리게 하니까 그래.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손녀딸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면서 이제 와서 혼자 살긴 싫으니까 아들한테 같이 살자고? 언니, 제발 철 좀 들어라. 혹시나 사람 됐을까 해서 와봤더니 언니는 정말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더니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이모님이 나가고 시모는 언니 알기를 우습게 한다며 죽이네 살리네 욕을 하시고 결국 그렇게 생일 모임은 개판이 되고 끝이 나버렸어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심하게 이야기해도 시어머니는 꼼짝도 안 하십니다. 바로 다음날 또다시 남편에게 전화해서 자기랑 같이 살자고 난리세요. 남편도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님에게 같이 못 살 것 같다 말을 했더니 이번에는 혼자 꾀병을 부리면서 새벽에 응급실 간다고 119 부르라 난리를 치시고 남편이 부랴부랴 구급차 부르고 새벽에 운전해서 병원 도착했더니 당연히 별일 아니었고 아픈 곳도 없었죠. 아마 본인 성질머리를 주체 못해서 화병이 도졌거나 아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남편은 이미 제 앞에서 시어머니의 시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저도 제 부모가 있는 입장에서 남편이 완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를 전혀 모시고 살 생각이 없어요. 모시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조차 절대 반대입니다. 반대로 어머님이 지금 제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오시면 저는 바로 다음날 집 내놓고 이사 갈 생각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평소에 정말 잘하고 딸한테 좋은 아빠라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가족에서 딱 시어머니 하나만 사라진다면 아무 갈등도 없고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명절이건 언제건 시댁엔 당신 혼자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저런 태도가 아이 교육에도 안 좋은 것 같고 나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모시고 살 생각 없으니까 서로 얼굴 보면 싸우기밖에 더 하겠나요?
어차피 손녀에겐 관심 하나 없고 본인 아들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 두 사람은 시댁 안 가더라도 아무 상관 안 하실 거예요. 친할머니가 되어 그동안 한번 예뻐해 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꼬드겨서 같이 살자고 할 수 있는지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고 끔찍하네요. 남편이 만약 시모 모시고 살겠다 하면 저는 미련 없이 바로 집에서 내쫓을 겁니다. 다행히 그 정도 눈치는 있는 사람인지 조용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면서 살고 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